오늘 태블로 지식인에서는 도넛 차트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도넛 차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차트 중 하나이고 실제 여러분들도 현업에서 꽤나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좀 살펴볼 만한 이슈들이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도넛 차트를 그리는 부분입니다. 태블로에서 도넛 차트 그리기를 검색하시면 이미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도움을 받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도넛을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넛 차트를 만드는 것은 파이 차트를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샘플 슈퍼스토어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세일즈 금액 대비해서 반품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도넛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 화면에서부터 도넛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먼저 세일즈를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으로 제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턴드라는 true false 필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품이 된 주문은 반품이 되었다라고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주문들은 전부 다 널 값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이렇게 색상으로 올려주면은 바 차트가 지금 반품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마크 카드로 들어가서 파이 차트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원이 두 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있는 합계 세일즈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각도로 옮겨주시면은 파이 차트가 완성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표준을 전체 보기로 두시면은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 파이 차트를 그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품이 된 부분과 반품이 되지 않고 그대로 판매가 된 부분이 지금 구별이 되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파이 차트를 그려주실 수도 있는데 태블로에서는 파이 차트를 조금 더 쉽게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다 떨어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세일즈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키 또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로 여기 리턴드 필드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리턴드 필드와 세일즈 필드가 두 개가 동시에 잡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표현 방식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에서 파이 차트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 파이 차트가 그냥 몇 번의 클릭만으로 금방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크 카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모든 것들이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 여기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합계 세일즈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고 화면을 전체 보기로 두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 파이 차트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yes, 반품이 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기하기보다는 요거를 yes를 갖다가 드래그를 해서 널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진행되는 파이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태블로에서 파이 차트를 그려주실 때는 흰 도화지 위에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두 개의 필드를 잡은 이후에 표현 방식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넛 차트를 그리기 위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여기 있는 열 선반에서 살짝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inline calcu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저기서 직접 필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A, V, G 괄호 열고 제로 괄호 닫고 그래서 average 제로라는 알약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집계 에버리지 제로라고 해서 새로운 필드가 저 위에서 생성된 게 하나 보이십니다. 요걸 만들어 주는 이유는 요걸 이렇게 제가 커맨드 키나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두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파이 차트가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복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이 파이 차트가 좀 작게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마크 카드 전체 부분으로 가서 여기서 크기를 조금만 이렇게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이 파이 차트가 조금 더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그렸던 파이 차트를 두 개로 복제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도넛 차트를 그리기 위한 스텝은 이 오른쪽에 있는 파이 차트에서 뭔가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집계 에버리지 제로라는 이 알약을 누르게 되면은 왼쪽 마크 카드에서 실제로 그 측정값에 해당하는 마크 카드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첫 번째 스텝은 먼저 합계 세일즈 각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빼고요. 리턴드는 완전히 잡아 빼지는 않고 제가 이 앞에서 색상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은 그대로 둔 채로 여기 있는 세부 정보로 바꿔주면은
여전히 두 조각으로 나 있지만 색깔로 구별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세 번째로는 파이 차트를 원으로 바꿀 거고요. 그러면은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 파이가 지금 한 조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은 여기서 크기를 조금 줄여서 왼쪽보다 오른쪽을 좀 더 작게 만드는 작업. 요게 세 번째 스텝인 오른쪽 파이에서 해주셔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도넛 차트를 만들기 위한 네 번째 스텝은 집게 에버리지 제로 오른쪽 알약으로 가서 우클릭을 눌러주시고요. 이중축을 눌러주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회색 원이 왼쪽에 있던 파이 차트와 겹쳐지면서 마치 도너츠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중축을 썼을 때 우리가 또 까먹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축 부분에 가서 우클릭을 해주시고 축 동기화를 눌러주셔서 위쪽과 아래쪽의 축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중요하죠. 도넛 차트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다섯 번째 스텝은 여기서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축을 우클릭을 해서 머리글 표시를 해서 없애고요. 그래서 위아래 축이 모두 다 한꺼번에 없어졌고요. 이 안에 부분도 지금 회색으로 남겨두기는 조금 그러니까 여기 마크카드, 아까 그 원으로 돼 있는 마크카드를 가셔가지고 색상을 흰색으로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지저분한 라인들도 좀 없애주시면 되겠죠. 우클릭을 하시고 빈화면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서식을 누르셔서 다음에 여기 라인 부분 들어가셔서 0 기준선을 없다라고 놓으면은 없어지고, 지금 희미한 회색선이 남아있는 이유는 아마 여기 있는 축 눈금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과 열로 가서 격자선 부분이군요. 시트에서 행과 열에서 격자선 부분을 이렇게 없애주시면은 깔끔하게 화면이 지금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그 파이 차트가 우리가 의도했던 도넛 차트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격자선까지 없애주게 되면은 화면에 도넛 차트가 깔끔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잡아준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 반품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색깔을 좀 강조해주고 싶고, 이 널로 표시된 부분은 제가 톤을 좀 죽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리턴드로 가가지고 여기서 제가 붉은색을 선택을 해주고, 널 같은 경우에는 좀 옅은 회색 같은 것들로 칠해주면은 실제로 반품된 부분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도넛 차트를 만드는 5단계 스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파이 차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태블로의 인라인 캘큘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파이 차트를 두 개로 복제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오른쪽 파이 차트에서 차트의 형태를 원으로 바꾸고 사이즈를 좀 줄여주는 등의 약간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중축을 해주시면서 축을 동기화시켜 주시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스텝은 도넛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도넛 차트를 만드는 방법, 즉 하나의 차원과 하나의 측정값을 이용해서 도넛 차트를 만드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서 두 개의 측정값을 가지고 도넛을 만드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제가 하나 새로 열고요. 제가 두 번째 데이터 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는 사실 복잡한 데이터 세트는 아닙니다. 제가 이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본 데이터 세트인데, 엑셀로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요, 날짜가 쭉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그러니까 월 단위로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그 각각의 월에 지금 세일즈 금액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이 세일즈의 목표로 설정한 금액이 역시 함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별다른 차원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데이트밖에 없는데, 측정값만 세일즈와 세일즈 타겟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목표 대비해서 올해 장사를 얼마만큼 잘했는지, 이거를 도넛 차트로 한번 그려보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태블로로 돌아가서요. 아까 반복했던 5가지의 스텝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파이 차트를 먼저 그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측정값을 두 개 가지고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파이 차트를 그려주실 수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파이 차트를 그려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1개 이상의 차원이 필요하고 측정값 1개 또는 2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 방식을 이용해서 그리기는 쉽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세일즈를 먼저 더블 클릭을 해서 제가 화면 위에 올렸고요. 세일즈 타겟을 제가 세일즈 이 축 위에 떨궈줌으로써 컴바인드 엑시스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측정값이 생기고, 측정값 안에 지금 세일즈와 세일즈 타겟 2개가 들어갔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제가 금액도 이렇게 한번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방식을 일단 닫아주고요.
이 회사의 1년 세일즈 현황을 봤을 때는 타겟에 약간 미치지 못한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차트로 보여주셔도 좋은데 실제로 목표 대비 달성률을 도넛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 우선은 마크 카드를 자동 바에서 파이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측정값 이름을 갖다가 제가 색상으로 얹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측정 값을 갖다가 그대로 당겨서 각도로 넣어주게 되면은 역시 파이 차트가 그려지면서 세일즈 부분과 세일즈 타겟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선 제가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세일즈가 세일즈 타겟 대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이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가 오른쪽, 세일즈 타겟 왼쪽 해가지고 밸류가 두 개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파이 차트를 제대로 그리려면은 세일즈가 실제로 이 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조각은 목표 대비해서 세일즈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즉 목표와 세일즈의 차이 부분이 여기에 나와야지 세일즈 목표 달성률이 제대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작업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세일즈 타겟 합계 부분에서 역시 아까처럼 살짝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썸에 세일즈 타겟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조작을 할 건데 바로 한 칸 띄고 마이너스를 써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썸 세일즈를 이렇게 직접 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고 괄호를 정확하게 닫아주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지 한번 보십시오. 엔터를 치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지금 파이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세일즈가 지금 이만큼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목표에는 있었는데 실제로 달성은 하지 못한 목표 전체 금액과 실적 전체 금액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이 차트를 가지고 도넛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밸류를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측정값을 우선 떼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방법들은 아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방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열에서 제가 인라인 캘큘레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짝 더블 클릭을 한 이후에 에버리지 제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복제를 해줍니다. 여러분 눈에 좀 너무 작게 보이시니까 역시 얘를 크기를 조금 키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키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뭐였죠? 오른쪽에 있는 집게 에버리지 제로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오른쪽 마크 카드가 준비가 되고요. 아까 각도로 들어가 있는 측정값을 뺐고요. 측정값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전히 빼진 않았죠. 여기서 색상만 이렇게 빼줬습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걸 갖다가 제가 흰색으로 먼저 만들어 줄게요. 흰색으로 먼저 만들어 준 이후에 크기를 조금만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과 왼쪽이 지금 사이즈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은 뭐였죠? 여기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중축을 해준 이후에 이걸 갖다가 축을 동기화시켜주는 작업이 네 번째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축을 전부 다 없애주는 작업이죠. 머리글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서식도 들어가셔서 라인으로 들어가셔서 격자선도 전부 다 없애주시고 0 기준선도 이렇게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축도 이렇게 없애주시면은 원하시는 도넛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세일즈와 달성하지 못한 부분의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지금 달성한 부분이 지금 이만큼이고 이 주황색이 지금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마지막 작업으로 세일즈를 더블 클릭을 해서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관심을 좀 덜 받아도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회색으로 선택을 해주신 후에 확인을 누르면 도넛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연초에 설정했던 세일즈 목표 대비해서 연말에 실적이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지를 도넛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의 차원과 하나의 측정값을 가지고 도넛을 만들어 보는 방법,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측정값을 가지고도 도넛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도넛 차트와 파이 차트를 구분짓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 안에 있는 이 흰색 공간에다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숫자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또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